이 정도 중심지 입지에 이 정도 가격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뉴턴이 이문희경 뉴턴이다. 안녕하세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의 신, 우리 입지 분석 2탄이 찾아왔습니다. 자, 입지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 우리가 일단 규모가 큰 데들 뉴타운급부터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타운 중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은데 그리고 속도가 빠른 데들부터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요즘 이야기하는 게 대치주택 특례 조항, 일시적 2주택, 입주권에 대한 활용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뭘 체크해 봐야 되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들을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1탄에서는 수색증산 뉴타운을 이야기했었는데 2탄은 어디냐? 바로 이문희경 뉴타운입니다. 중심지들로 한번 찾아봤을 때 이문희경만큼 괜찮으면서 저렴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문희경 뉴타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희경 뉴타운은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동대문구는 주목하셔야 되고요. 개발 호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지금의 동대문구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단적으로 서울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용산이잖아요. 근데 용산 다음으로 개발 호재 많은 데들 항상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데가 바로 동대문구 청량리다. 그 청량리가 있는 동대문구의 이문희경 뉴타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문희경 뉴타운은 일단 규모가 커요. 13,000세대나 되는데 향후 5년 뒤에 아파트가 싹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생각하는 게 좋다. 일단 이 정도 개념을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이문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다세대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개발 호재는 누차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너무 개발 호재를 맹신하지 마세요. 긁어봤다가 꽝이 나올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개발 호재가 많다라고 하면 뭐 하나라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량리 하면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는 GTX, B노선, C노선. 우리 GTX 환승이 가능한 곳은 서울에서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역, 청량리, 삼성역. 이 중에서 셋 중 하나에 청량리가 들어선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그리고 분당선 연장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청량리역에서 우리가 종전에 왕십리까지가 종점이었었던 게 쫙 분당선 타고서 강남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북순환선, 면목선 경전철 이런 식으로 교통호재들도 꾸준히 있고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로 카이스트, 경희대, 고려대 이렇게 딱 중심지에다가 우리 청담 바이오 위료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좋은 호재죠. 그리고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동대문구 일대가 천지개벽한다. 워낙 개발이 정말 많아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교통호재들도 있었지만 그 일대 자체가 전동 다신 뉴타운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고 그리고 청량리 우리 여기 일대 보면 스카이 L65 해링턴 스퀘어 그리고 한양수자인 딱 작년에 불꽃 분양했었잖아요. 얘네들도 지어지고 있고 동네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통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중교통 먼저 보게 되잖아요. 신의문역, 외대암역, 회기역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교통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느냐? 3도심의 접근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3도심 중에서도 한양 도성과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 데가 이문희경이다. 자, 그러면 지하철로 어떻게 들어갔냐? 회기역에서 경인중앙선을 타고서 왕십리역에서 분당선으로 선릉까지 25분 만에 갈 수가 있고요. 회기역에서 시청역까지 1호선 타고서 20분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교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차량으로 이용하려고 했었을 때도 주변에 도로들이 정말 잘 깔려 있어요.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이 동부간선도로는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주는 호재도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하화가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하화를 하게 되면 그럼 지상은 어떻게 만드냐? 바로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서 동부간선도로가 지상으로 쫙 있다 보니까 자연을 느끼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데 이게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지면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좋아지겠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환경 이야기 나온 김에 보시게 되면 이문희경 뉴타운 뒤로 청장산이 있고요. 밑으로는 배봉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교육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우리 동대문고 하면 명문사학의 중심지죠. 유명한 대학교들이 동대문고에 다 모여 있어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있고요. 동대문고는 아니지만 정말 가깝게 고려대까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고 학구열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정말 높고요. 통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면 꼭 체크해봐야 되는 게 바로 초품화. 이문희경 뉴타운 내에 이문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문 4구역에 초등학교가 새롭게 또 신설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한 구역 진행 현황인데요. 대부분의 속도가 빠르다. 제가 이문희경 뉴타운을 주목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우리가 사업 전체적으로 이문 4구역 제외하고서는 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리고 휘경은 보시게 되면 이미 휘경 2구역, 휘경 1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됐네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이문희경 뉴타운은 한 3년, 4년만 지나가 봐도 지금의 이문희경이 아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럼 구역별로 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을 보게 되면 역에서 가까운 구역 어딘가요? 이문 3구역과 이문 4구역이다. 그런데 속도가 빠른 데들은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2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문 3구역에 대한 투자 금액이 좀 더 높겠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속도 빠른데 이문 1구역이 좀 더 적은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고 이문 4구역은 내가 그래도 속도가 느려도 역세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문 4구역을 주목하게 됩니다. 휘경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이미 휘경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고요. 휘경 3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휘경 3구역 같은 경우도 역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인기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맨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25평형 기준으로 갔다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금액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문 1구역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억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문 3구역은 7억, 휘경 3구역도 7억이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6억, 7억, 7억 이야기했었던 거는 25평 기준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33평 신청한 데는 그럼 얼마가 들어가? 플러스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문 1구역은 들어가려고 하면 7억 들어가고 이문 3구역에 33평 들어가려면 8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문 4구역이 차라리 들어가 버릴까 하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다시 이문 4구역 투자 금액은 얼마냐? 7억이 들어가요. 이문 4구역 속도도 느린데 왜 이렇게 투자 금액 많이 들어가요? 사실 더 들어가요. 7억도 싼 편이에요. 7억 정도 들어가는 이유가 이문 4구역의 특징이 대지 면적이 큰 단독이라든지 다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한 실질적으로 7억 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투자 금액이 좀 저렴한 빌라가 나왔다 하더라도 6억은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33평 가고 싶은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문 3구역에 33평 가려면 8억 이상은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문 4구역을 찾는다. 이런 포인트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문희경 뉴타운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문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 아직도 서울에서 연탄 떼는 곳이 있었던 데가 이문동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이문동이 싹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해당 부분 보면 부분 철거가 되고 있었죠. 아직 남아있는 빌라도 있고 싹 철거가 되어 있는 빌라도 있는데 여기서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들도 지금 한 70% 정도 철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깨끗해요. 우리가 이전에 이문동을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문희경 뉴타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13,00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온다. 이전의 빌라들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된다. 그리고 이 많은 개발 호재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정도 중심지 입지에 이 정도 가격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뉴타운이 이문희경 뉴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의 신 입지 분석 2탄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지역과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